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먼저 기분 좋게 리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SV 인베스트먼트. 네. 이틀 전에 우리가 편입했었는데 네. 바로 어제부터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틀 만에 이제 강하게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 네. 제가 스타트업 기업 SM랩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FP 대체 양극재 소재를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니켈 함량을 네. 세계 최초로 98%까지 끌어올리면서 하이니켈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리면서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이젠 양산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아직까지 성공을 못한 또 이제 니켈 함량 98%까지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SN랩이 또 이제 올해 7월 달에 또 기술 특례로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와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중에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전일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4,05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이 미증시 여파로 지금 국내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익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절가는요, 현재 이제 3,845원 라인대가 위치해 있는데, 네. 3,800원 라인대를 좀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3,800원. 맞습니다. 네. 3,8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차는 그대로 4,050원 라인대를 잡으시고요. 2차는 4,45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SN랩 관련해서의 어떤 상장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가 LG 엔솔 상장 이후에 우리가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 또 DSC 인베스트먼트는 최근에 미래차 관련된 또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맞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창투사는 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대선 차기 대권에 또 다시 정책 수혜 섹터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는 뭐 단기적인 시세가 분출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익절가 3,800원에서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동일하게 2차 목표가 4,450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코인테크도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도 강력하게 10% 수익 나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코인테크가 좀 오늘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는데, 새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해 수주가 이제 100조가 넘어섰습니다. 야. 꾸준하게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공장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또 전장화 부품에 공급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LG 엔솔 상장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설비, 장비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모자금 대다수가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요. 그 증설을 했을 때 장비는 계속해서 꾸준히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인테크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LFP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회사 탑 머티리얼이 LFP 관련해서 설계와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도 국내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3,500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한 10%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좀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현재 지금 32,5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32,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네. 익절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는 36,500원 라인대를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코인테크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 32,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36,500원까지도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달릴까 말까 오늘 첫 번째 섹터 바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친환경 부품 관련 종목들을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가 또 강력하게 네. 밀어붙이는 섹터이기도 한 게 바로 친환경 부품인데요. 맞습니다.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친환경 부품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된다는 사인을 오랜만에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 부품은 뭐 언제든 좀 블루오션의 느낌이 납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오늘같이 시장이 빠졌을 때 종목들이 시장 여파로 밀렸을 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좀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 종목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 또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돼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부품에서 친환경 가로치고 자동차 가로 닫고 부품으로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오늘 또 우리가 노려봐야 될지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THN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유라테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유라테크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유라테크 현재는요 3.2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유라테크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또 자동차 부품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애플카 관련해서 공급업체가 어디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자동차 부품,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의 몸값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기차 시장이나 또 자율주행의 시장의 성장 규모가 폭발적인 성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자율주행은 매년 40%,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기술력이 입증된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자라고 꾸준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이 유라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자동차 이그니션 시스템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점막 코일이라든지 점막 플러그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주력으로도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유라테크의 어떤 이제 이그니션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차 1차 벤더가 이제 유라코퍼레이션, 유라테크의 자회사 유라코퍼레이션입니다. 제가 어제 THN이 와이어 하네스가 앞으로 뭐 전기차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전류와 전기 배선을 담당하고 있는 와이어 하네스의 수요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THN을 가져온 이유는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THN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와이어 하네스는 자동차의 혈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과 전기차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핵심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점유율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와이어 하네스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한 100개가 넘어요. 맞아요. 그중에서 3개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THN, 그리고 그다음에 유라코퍼레이션, 그리고 경신공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매출, 현대차에서 이제 매출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는 유라코퍼레이션이 48%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경신공업이 40%, 그리고 어제 전일 말씀드렸던 THN이 한 1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라코퍼레이션의 모회사가 바로 유라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라테크도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친환경 모멘텀뿐만 아니라 유라테크는 이제 우리 국내 대표 정책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묶입니다.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잘못 나왔는데 국가 균형 발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정책 관련 종목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가 1대1 대선 토론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시점에서 가장 국가 균형 발전이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또 그리고 세종의사당 이전, 그리고 두 후보 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국가 균형 발전과 또 부동산 정책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또 유라테크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유라테크를 가져왔습니다. 정책 모멘텀까지도 좀 커버할 수가 있는 게 유라테크가 네. 될 것 같고 저는 좀 귀 기울여 들었던 게 바로 와이어링 하네스였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리비안 관련주도 이야기를 하면서 와이어링 하네스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3대 기업이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거,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유라테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라테크 이제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다음 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는 어떤 부처가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가 결정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정책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핵심 종목으로 유라테크를 가져왔고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네. 손절 라인대는 9,7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는 11,800원 돌파 시에 13,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라테크 가격 전략이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유라테크는 이제 2차 목표가 13,000원까지 네.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700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달릴까 말까 두 번째 종목 만나러 두 번째 섹터부터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세계 최대의 OTT 업체입니다. 바로 넷플릭스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오, 넷플릭스 섹터가 오늘 두 번째 섹터인데 네. 시간외 오늘 미장에서 시간외 거래에서 맞습니다. 지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저는 섹터 제목만 보고는 모르겠거든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요 나오는 거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넷플릭스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네. 비보라고 일단 사인해 주셨고 저는 섹터 사실 갖고 와서 뭐 멈춰요는 네. 좀 뭐 기운이 빠지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져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멈춰요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라 보시면 되고요. 세 달에 한 번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넷플릭스가 이제 시간에 20%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미선물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맞아요. 넷플릭스가 이제 하락이 나온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하기를 이제 앞으로 OTT 글로벌 OTT 그 업체들의 경쟁이 너무나 심화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그쵸. 넷플릭스가 2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실 이제 국내 K 컨텐츠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징어 게임 이후로 이제 해외 에서도 꾸준하게 국내 K 컨텐츠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그렇죠.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상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들은 오히려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애플 TV 그리고 뭐 아마존도 계속해서 글로벌 OTT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 컨텐츠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오히려 넷플릭스의 좀 이 급락세를 좀 반사 이익으로 한번 맞습니다. 보자. 좀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 넷플릭스의 여집합 느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종목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네.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사마 네트워크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삼화 네트워크스인데 삼화 네트워크스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넷플릭스의 여집합 느낌으로 이제 삼화 네트워크스인데요. 현재 5.92% 강세 보여주고 있어요. 3,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삼화 네트워크스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사마 네트워크스는 넷플릭스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아 계약 조건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리고 대작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글로벌 OTT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사마 네트워크스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국내 최초로 드라마 독립 제작소로 출발해서 지금은 드라마 또 영화 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콘텐츠의 제작 배급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지금은 쇼타임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여러 드라마들을 동남아권에 계속해서 라이센스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또 올해 또 이제 지금부터 쇼타임이 이제 방영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드라마도 2023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공급 계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충분히 최근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이제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그 기대감에 같이 올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까지도 충분히 차익 매물이 출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큰 상승이 나와줬고 또 그리고 메타버스 또 콘텐츠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와 엮인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지금 올해부터는 좀 순수 또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또 이제 흥행이 이어질 수 있는 또 콘텐츠 관련 종목들 네. 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사마 네트워크스를 가져왔습니다. 삼화 네트워크스 가격 전략도 어떻게 될지
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 라인대는 3,00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 1차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돌파 시에 4,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원 네트워크스 1차 목표가 3,700원, 네. 이제 손절가 3,0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도 4,000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주말 앞두고 다음 주 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또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오. 엠베인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아주 자세하게 오늘 하시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4시 30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엠베인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끝나고 4시 30분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좀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를 좀 걸어보고 싶은데요. 코스피는 2,80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 종목이 300종목, 하락 종목이 500종목 정도가 됩니다. 코스닥은 51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락 종목은 800여 종목에 달하는데 점점 상승 종목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시장도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만이 순매수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현명한 전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